네, 안녕하세요. iOS 개발자를 위한 유니티 소개를 발표할 모카포트 대표 고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는 저도 이제 예전에 아이폰 개발자였거든요. 한 10년 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그 비전 프로 발표와 동시에 유니티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왔었죠. WWDC에서. 그래서 기존 iOS 개발자들이 유니티가 뭔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자인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게임 엔진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게임 엔진 중에 유니티가 또 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유니티를 이용해서 AR과 VR을 개발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맥이 이렇게 생겼을 때부터 맥을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들으셨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웨스트엔드 데브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맥 개발자가 거의 없을 때 그때 이제 맥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맥 개발을 시작을 했냐면 맥이 좋아서이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사회 처음 나왔을 때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워낙 많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제가 성공하기 힘들겠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자 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맥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게임 회사인 모카포트의 대표로 있고요. 유니티 그 공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호서대학교 게임학과 겸임교수로도 재직을 했었고요. 부스트 캠프나 멀티 캠퍼스에서 iOS 개발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폰 칩도 썼는데요. 아이폰 SDK 튜토리얼 2라고 여기 이제 운영자분 중에 한 분이신 링고님과 함께 썼는데 최근 망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게임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엔진 하면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게임 개발하려면 수학과 물리를 잘해야 되나요? 또는 게임 엔진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던데. 그리고 앱 개발자가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엔진은 무엇인가? 게임에 필요한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의 일부가 이미 구현되어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니티가 있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고도 엔진도 있습니다. 사실 게임 엔진은 검색을 해보시면 수십 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엔진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엔진들이고요. 과거에는 이 엔진 외에 또 다른 엔진들이 사용이 됐었고 플랫폼에 따라서는 또 다른 엔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진들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게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엑스코드로 앱을 만들면 아이폰용 앱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려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또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배우든지. 그렇지만 엔진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번의 개발로 iOS, 안드로이드,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빌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게임이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D나 3D 그래픽을 화면에 표시하고요. 이런 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픽을 애니메이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 물, 연기와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파티클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있는 사물들이 현실과 유사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물리 엔진을 이용을 해서 위에서 떨어지거나 사물과 사물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튕겨져 나가는 등의 동작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 조이패드 등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받아서 이 가상의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할 때 이제 수학이 필요하냐는 질문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탱크를 위에서 내려다본 화면입니다. 탑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탱크가 지금 서 있는데 탱크가 저기 빨간 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빨간 점을 향해서 포를 쏘기 위해서 탱크의 터렛을 회전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 회전의 각도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수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삼각함수를 구현을 하는 것도 매번 귀찮거나 또는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엔진은 이러한 일들을 손쉽게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탱크가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할 때 그 과정 속에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면 최단 거리로 장애물을 피해서 움직여야 할 텐데요. 그럴 때는 보통 길찾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길찾기 알고리즘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게임 엔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구현 없이도 손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높은 곳에서 사물이 떨어질 때, 사물과 사물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물리 엔진도 게임 엔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다 사실감 있는 오브젝트의 동작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파티클인데요. 작은 입자들 이용해서 불이나 물 또는 이런 순간이동하는 효과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만화같이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사람과 같이 보이게 한다든지 또는 그 3D 오브젝트의 재질을 동적으로 바뀌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또 게임 엔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게임도 사실 이제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게임 엔진은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D나 3D 공간상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게임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iOS 앱 개발자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앱 만들 때 오토레이아웃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게임 엔진에서도 UI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오토레이아웃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게임들은 혼자서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멀티플레이 게임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려면 이제 서버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도 처음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이 스탠드얼론 앱, 혼자서 동작하는 가계부나 또는 계산기 같은 그런 앱들이 팔렸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앱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런 스탠드얼론 앱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앱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한 1,000원만 받고 팔아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별 5개 달아주고.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iOS 앱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앱 개발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줄 알고 회사를 창업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앱이 모드화되면서 점차 이 서버와 연동되는 서비스 앱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히 사용하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는 그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이라든지 이렇게 서버가 기반으로 된 앱들이 최근에는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멀티플레이가 필요한 게임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서버를 개발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더 뽑아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서버 개발을 배울 수도 있지만 서버 개발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서 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엔진에서는 이러한 서버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티도 최근에 이제 게임 서비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서버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유니티 진영에서는 이제 포톤이라는 이 게임 서버만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를 이용해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매칭 시스템, 채팅, 보이스 채팅, 리더보드 또는 결제 관리 이런 일들을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엔진에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원 처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인테리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왼쪽은 그 크루즈의 선실을 모델링을 한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아파트를 모델링한 이미지입니다. 실제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직 부족한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티스트가 3D 모델을 정교하게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빛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빛이라는 건 특정한 방향으로 비춰지고 그 빛이
닿는 부분이 밝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빛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 벽이나 바닥 또는 사물에 부딪혀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반사되게 되고요. 이러한 반사되는 빛을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사실감이 있냐 없냐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엔진에서는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어야 되는 게임 엔진의 특성상 라이트를 런타임에서 계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라이트를 우리가 런타임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산을 한 뒤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이 3D 모델 정보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선실에 있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런타임에서 치워버리면은 바닥에 그림자가 남아있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걸 라이트 맵이라고 하고 이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3D 공간을 표현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라이트 맵은 실시간에서 라이트 계산을 하지 않는 큰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들을 이미지화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의 용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이제 잘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iOS 개발자로서 우리가 이제 게임 엔진에 입문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게 좀 압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유니티도 배워야 됩니다. iOS 앱 개발을 처음 배우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엑스코드를 잘 다루고 스위프트를 잘 다루면 나도 이제 앱스토어에서 억만장자가 돼야지. 근데 막상 배워보면 실무적인 상업적인 앱을 만들려고 할 때는 또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유니티 엔진을 어느 정도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3D 그래픽에 대한 기초, 수학과 물리, 그리고 프레임 간의 동작, 씬, 네이티브 플러그인, 쉐이더, 빌더, 서버 개발, 인터페이스 구현, 사운드 적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또 추가로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배워야지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C#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니티 사용 방법만 아셔도 바로 간단한 앱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고요. 만들면서 차차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 나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튜토리얼 형태로 learn.unity.com에서 재밌는 튜토리얼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C# 프로그래밍 언어나 유니티 사용 방법 정도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또는 유튜브 강의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게임 도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실 때 기초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쉬와 텍스처인데요. 우리가 3D 모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3D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D 모델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메쉬라는 게 있고요. 이 메쉬는 이 정점 정보들, 그러니까 이 폴리곤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은 DCC 툴이라고 해서 3D Max나 마야, 블렌더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의 영역은 아니고 아티스트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3D 모델에 이제 포장을 입혀야 되는데요. 이제 사람이라면 피부를 입혀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팀에서 만든 놀이라는 그 몬스터인데요. 이 놀의 오른쪽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처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베이스, 노멀, 마스크라는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베이스는 이제 이 표면에 색깔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 이미지 파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PNG나 JPG 이런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를 자세하게 보시면 어깨 부분에 작은 상처가 있거나 또는 핏줄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튀어나오거나 움푹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 메쉬 정보가 더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메쉬 정보가 더 디테일해진다는 건 더 디테일해진다는 건 이 폴리곤 수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폴리곤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연산이 많아져서 게임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지로 눈속임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보시면 노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노멀이라는 이미지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움푹 들어간 곳과 나온 곳을 사용자에게 눈속임해주는 일종의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에는 다수의 이 텍스처로 이 하나의 캐릭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캐릭터는 만들어 놓고 나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배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몬스터가 되거나 또는 이제 플레이어의 캐릭터들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 가상의 뼈를 심습니다. 캐릭터에. 그리고 그 뼈의 관절들을 움직여서 게임상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필요한 순간에 그 동작을 실행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놀이 지금 걷는 모습, 그리고 아이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숨을 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효하는 모습 등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이제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또는 움직여야 될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애니메이션들을 재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은 동작을 게임상에서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애니메이션들은 그 아티스트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관절들을 움직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모션 캡처 장비들이 많이 저렴해져서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 모션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렌더 파이프라인인데요. 렌더 파이프라인은 3D 정보를 2D 스크린에 표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3D 오브젝트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3D 오브젝트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3D 오브젝트라고 느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모니터에 보여지는 2D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표현들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유니티의 경우에는 빌트인,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그리고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렌더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트인의 경우에는 과거에 사용됐던 레거시 파이프라인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HDRP,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다만 이 HDRP는 고사양의 PC 또는 콘솔 게임기에서만 동작을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인 URP의 경우에는 HDRP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또는 제약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WWDC에서 발표된 그 비전 프로에서는 유니티에 URP를 지원하는 걸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이제 비전 프로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 앱을 유니티로 만드시게 될 때는 URP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동작, 단위의 동작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임 단위의 동작이라는 건 우리가 앱을 만들 때 보통 앱을 실행하고 나면 앱은 이벤트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이벤트 루프를 돌다가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슬라이더를 움직였을 때 그때 그에 맞는 동작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게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매 프레임마다 어떤 동작을 할지를 우리가 구현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매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캐릭터가 움직이고 또는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은 그 1초에 수십 장의 이미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그게 마치 동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한 장의 이미지를 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은 기존의 iOS 앱 개발하고 구현을 하실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프레임은 매번 똑같은 시간 단위로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서 또는 특정한 특정한 일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게임을 하실 때 보면 와 이거 프레임 드랍 생기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씬은 장면이 전환되는 단위를 의미하고요. 게임에서는 보통 스테이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씬은 마치 앱에서는 화면이 전환되는 것과 비슷한데 이 차이점이라면은 이 앱에서는 화면과 화면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화면과 화면 간에 서로 이제 값을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앱을 개발하실 때와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저거는 나하고는 안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단지 개념이 조금 다를 뿐인 거지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네이티브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유니티로 비전 프로나 iOS 앱 개발을 하실 때 iOS 앱 개발자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iOS 앱에 있는 기능을 유니티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OS 앱에 있는 연락처나 웹뷰 또는 언어창 띄우기, 카메라 연동 이런 부분들을 유니티에서 직접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실 때는 iOS 앱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아주 쉬운 일이고요. 반면에 기존 유니티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스토어도 존재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니티 에셋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돈 받고 파실 수가 있어요.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기능, 내가 만든 코드를 이제 스토어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이제 인싸퀴즈라는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망했습니다. 잘 망하죠? 네.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SS도에 올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그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신이 만든 퀴즈 게임 소스로 퀴즈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 중동은 글자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다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샀는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유니티로 만든 우리 콘텐츠는 어떻게 그러면 빌드되고 배포되는가? 유니티는 엑스코드로 iOS 앱을 개발하는 것과는 조금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유니티로 게임을 만드시거나 앱을 만드시거나 콘텐츠를 만드시고 나면 빌드를 하시게 되는데요. 빌드를 하고 나면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그 뒤에는 큰 손 댈 필요 없이 바로 엑스코드에서 빌드를 누르시면 엑스코드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엑스코드에서 빌드하는 거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엑스코드 빌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맥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일은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에서 AR 또는 VR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이제 AR과 VR에 좀 요즘은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저는 이제 AR, VR 관련한 강의들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왼쪽 축이 실제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 축이 가상 환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실제 환경과 흡사한 형태의
그 콘텐츠를 우리가 증강현실 AR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 위에 가상 오브젝트를 배치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카메라 위에 3D 오브젝트, 캐릭터가 동작을 한다든지 사물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AR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VR은 가상 환경에 가까운 콘텐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가 가상 오브젝트, 즉 3D로 이루어져 있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비전 프로와 유사한 형태의 이 고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HM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HMD를 쓰게 되면 실제 세계는 전혀 보이질 않고 가상 오브젝트만 보여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렇게 구분돼서 콘텐츠 개발을 따로 했었는데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들을 모아서 최근에 이제 혼합현실의 형태로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AR과 VR의 동작 원리는 우리가 이제 AR 앱을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 상에 3D 오브젝트가 나와요. 그런데 그 3D 오브젝트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계속 따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마치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이 크기가 작아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디바이스에 있는 그 자유도 센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D 오브젝트가 배치된 위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얼만큼 이동했느냐 또는 사용자가 해당 디바이스를 어떻게 회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3D 오브젝트의 크기를 줄였다, 키웠다 또는 회전을 시켰다 하는 동작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센서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 센서 외에도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또 그런 정보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즉 디바이스 내부에서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외부의 세계들을 트래킹하는 걸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타캐스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만든 메타캐스트가 있고 앞으로 나오게 된 이제 비전 프로도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도 보시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공간상에 센서들을 배치를 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형태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아웃사이드 인 트래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HTC에서 만든 바이브가 이제 대표적인 아웃사이드 인 트래킹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들어오는 정보들, 특히 이제 광량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마치 3D 오브젝트가 사실과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iOS에서는 이제 Scene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저희 집 화장실에 이 3D 오브젝트인 초와 촛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마치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불을 꺼버리면 이 3D 오브젝트에 있는 밝기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실제와 같이 동작을 하는 형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AR 기술은 페이스 트래킹도 가지고 있는데요. 페이스 트래킹은 초반에는 이모지를 이용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페이스 트래킹을 이용해서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캐릭터는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얼굴 앞에 두고 여러 가지 표정을 지었을 때 게임 캐릭터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리깅 없이 사용자의 표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디에 쓰이느냐? 앞으로 이제 그 연기가 많이 필요한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트리플 A 게임들에서 캐릭터의 표정을 연기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유니티가 아니고요. 언리얼 엔진의 메타 휴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이 AR을 손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AR 파운데이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AR 파운데이션은 게임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던 여러 플랫폼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S용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디바이스 그리고 매직립이나 홀로렌즈와 같은 다양한 AR 기기용 콘텐츠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R을 만드실 때는 만들어진 게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 직접 가서 카메라를 켜서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니티에서는 마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 3D 공간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AR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XR 인터랙션 툴킷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손에 대한 움직임을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VR 게임들을 여러 개 만들어 봤는데 사실 매번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손이나 컨트롤러들의 동작들을 구현하는 겁니다. 물건을 짚고, 당기고, 던지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이용해서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을 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나올 비전 프로에 대해서 우리가 앱을 만드실 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유니티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코드를 이용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제가 장단점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한 번의 개발로 다양한 플랫폼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비전 프로가 나오면 다양한 플랫폼이 없어질지, 이제 비전 프로만 남고 다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엔진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것도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개발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완벽하게 동작하는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웹앱이나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겪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다양한 플랫폼을 대응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엑스코드를 통해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점도 있는데요. 유니티로 만약에 앱을 만드시게 될 때는 유니티도 아무래도 애플이 먼저 발표한 기술을 토대로 유니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살짝 늦어지거나 아니면 유니티에 해당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의 경우에는 엔진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엑스코드는 무료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엑스코드의 경우에는 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비교적 이제 그 게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이 부족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커피챗 시간 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